오늘은 국가암검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국가암검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국가암검진 검사를 받으면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돈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가암검진 검사는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국가가 나에게 너 이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진을 통해서 만약에 암이 발견이 되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주는 혜택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있냐? 산정특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국가암검진 검사를 받으면서 나오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혜택들을 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크게 항목은 두 가지예요. 자, 소아암 환자, 소아암, 애들이 암이 걸린 거죠. 그 다음 성인이 걸렸을 때예요. 자, 소아암 환자의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됐고 소득재산을 조사했을 때 의료급여 수급자면은 당연히 선정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이렇게 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진 자는 무조건 당연히 선정이 됩니다. 즉, 그래서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와 폐암 환자가 있습니다. 요 분들은 선정 기준이 국가암검진 수검자에 한해서 됩니다. 그리고 1월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평균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네 가지 혜택을 국가암검진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아암 환자는 뭐냐? 전체 암이 다 들어갑니다. 의료수급자도 전체 암이 다 들어갑니다. 암만 걸리면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5대 암종만 됩니다. 5대 암이 뭐냐?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그리고 폐암은 따로 빠져있죠. 이게 얼마나 혜택이 좋으냐면 최대 연속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냐? 백혈병일 때는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 근데 만약에 백혈병 걸려서 조혈모 세포이식, 골수이식을 하면 3천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아암은 혜택이 좋으냐면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이 구분이 없습니다. 지원 항목도 다 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가 돼요. 본인 급여가 120, 비급여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건강보험가입자, 왜냐면 건강보험가입자가 지금 제일 많은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이분들은 본인 1일 일부 부담금, 급여만 200이 됩니다. 비급여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혜택을 받는 거는요, 국가 지원 정책에서 거의 없습니다. 본인 부담 상향제도 안 되죠. 산정특례도 안 되죠. 그러면 비급여는 어디서 하냐? 다 실손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손보험 좋다고 하는 게 이 비급여 부분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죠. 지원 항목도 본인 일부 부담금입니다. 자,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폐암 환자는 급여 200,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자도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만 200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120, 비급여 100이에요. 즉 220이죠. 근데 비급여 100이 들어간 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의료수급자는 급여, 비급여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폐암에 관해서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범위와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진단 관련 의료비와 암 진단이 이제 최종 넌 암이야! 이렇게 됐을 때 암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까지도 됩니다. 암 치료가 관련된 합병증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림프를 통해서 전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이를 막기 위해서 멀쩡한 림프를 자릅니다.
그럼 이 멀쩡한 림프를 자름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림프 부종이 생기죠. 합병증이죠, 이것도. 만약에 위암이 걸려서 위를 절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못 먹어서, 잘 못 먹어서 뭔가 영양이 부족하다. 그것도 합병증이죠. 이 합병증에 관련된 의료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전이가 되어서 다시 요 암이 있었는데 전이가 돼서 요쪽에 암도 발생이 됐어요. 원발암 지원 기간에 하나에 연간 지원 상환 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에 1년 뒤에 전이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여기가 3년을 지원해 주죠. 그럼 여기 1년 뒤에 발견됐으니까 2년이죠. 요 2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상환 금액 200만원 내에서 1년에 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원 항목은 본인 일부 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뭐 많죠. 이런 것들에 포괄수 가진 진료비 등까지 해주죠. 선별급여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즉 급여만 된다는 거예요. 그 비급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액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간 지원을 해주고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등록 신청도 간단합니다. 누가 합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아마 보호자가 하겠죠. 환자분은 건강을 챙기시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막 지원하면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신청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런 혜택을 주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깝게 지내지 보건소와 가깝게 지내진 않잖아요. 언제든지 연중 중에 접수 가능하다는 거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등록된 환자, 본인 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죠. 암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요 관할 보건소에서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언제? 분기 내에 신청을 하고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이 조금 내용이 복잡하니까 한 번 더 찍고 더 중요한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암 지원 금액입니다. 폐암 환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연간 진료비 중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급여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이제 급여가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근데 우리가 암 치료를 받으면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급여 항목을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실손보험밖에 없어요. 근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비급여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급여 수급자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 간단하고 좋은 치료일수록 비급여가 많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 내가 의료급여 수급을 하고 있어요.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연간 진료비 중 120만원과 비급여 100만원 합해 22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모든 암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 그만큼 혜택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 18세 미만 아동 암 환자는 백혈병일 경우에는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 그러니까 아동 암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게 백혈병이에요. 1위가 백혈병이고 우리나라 그 진료비, 병에 걸렸을 때 나가는 이 치료비 있잖아요. 그 치료비의 전체 1위도 백혈병입니다. 평균 거의 1억에 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이 엄청 커요. 백혈병은 제일 비싼 암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백혈병 이외 암, 뇌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걸리는 암은요, 다 비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이에요. 나이가 어린 18세 이하에 걸리는 암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본다면 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암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연간 진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국가암검진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암은 공통 적용이죠. 폐암은 그래서 따로 빼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받냐? 자, 위암 검사는 만 40세 이상의 남녀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이 되면 2년마다 위암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암입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서 간암 발생 고위험군만 돼요. 6개월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암건 지금 2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얘는 6개월마다 합니다. 근데 다 하는 게 아니죠. 고위험군이죠. 고위험군.
강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이나 C형이나 BC형 간염 바이러스야 만성 간질환 환자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이 뭐 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간암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폐암은 나이가 좀 높아요.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만 됩니다. 2년마다 그것도 됩니다. 간암은 6개월마다지만 폐암은 2년마다입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간년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이 이렇게 된 이상, 흡연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하루에 한 갑을 폈다, 요거에 대해서 30감년이 될 때 하는 겁니다.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서 고시한 사람입니다. 골초라는 거죠, 골초. 네, 여하튼 흡연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흡연을 자주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폐암검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만 54세 이상에 관련돼서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보시면은 거의 40세 이상이 좀 많지만 뭐 50세 이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폐암은 54세 이상입니다. 자, 대장암은요. 대장암도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위암이 1위 암이라면 대장암은 거의 2위에 해당이 됩니다. 만 50세 이상의 남녀 1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그래서 요게 50세가 되면은 40세가 되면 위암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간암에 관련된 혜택을 요런 증상이 있는 분은 두 개를 받는 거죠. 위암도 받고 간암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게 없다면은 위암만 받는 거죠. 그리고 50세가 되면 대장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하나 더 받게 되는 거죠. 유방암까지.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40세가 되면 위암을 받고 유방암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암과 흡연을 안 하시니까 대부분 흡연과 간암의 이력이 없으면 50세가 되면 세 가지가 받는 거죠. 대장암까지. 위암, 유방암, 대장암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20세 이상이 되면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습니다. 즉 여성분들은 네 가지를 받는 거예요.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남성분들은 위암과 대장암을 받죠. 그러다가 흡연을 꾸준히 오래 해오신 분은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연기와 함께 날리시는 분들은 폐암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 하시는 분은 요 간암과 폐암은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간암 검진은 일부 고위험군에서만 받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암은 무슨 증상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다 간암 검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성 B형, C형 간염이 없거나 강경변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될 수도 있지만 드물기 때문에 요 있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확률이 높으니까 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국가암검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중에 하나에 2년 전에 암검진을 받고 별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올해 다시 암검진을 받아야 되나요? 나 2년 전에 건강했어.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아우 귀찮아. 이거 시간 또 빼야 되고 이 뭐 검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대장암 검사하면 우리가 그 약도 먹어야 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2년 후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분별 자멸 검사를 이용한 대장암 검진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암 위험군은 6개월, 폐암 고위험군은 2년마다. 그러니까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하니까 엄청 자주 하는 거죠. 1년에 2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죠.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많이 적혀 있어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하나. 내 예방접종을 받았으니 이제는 검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자궁암을 유발하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안 걸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확률을 낮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자궁경부암 발생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도 받아야 된다. 이게 만약에 100%의 효과가 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궁암이라는 게 사라졌겠죠. 맞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확률만 낮춘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죠. 자궁암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확률을 낮췄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뭐 백신처럼 예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런 질문들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더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짚고 넘어간 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장 가입자는 87,000원 이하가 되어야지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가 직장 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가 이게 근데 매년 바뀌긴 해요, 기준이. 근데 지금 일반적인 거예요. 지역 가입자는 9만원 이하여야 되고 직장 가입자는 87,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제가 여기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살짝 나왔는데 그 얼마 차이 안 나서 살짝 나왔는데 약간 억울하긴 하네요. 자, 어쨌든 요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요 기준을 기억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5대암은 아까 전에 앞번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 2종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요, 요 또 기준이 있습니다. 요 기준이 직장 가입 87,000원, 지역 가입 9만원 이하. 요 기준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 기준이 안 되면은 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 혜택 기억 금액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럼 요 금액이 매년 바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건 보건소에서 전화하면은 확인을 해줍니다. 지원 대상 요 네 가지죠. 최종적으로 폐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그러니까 몇 가지 관문이 있죠.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고 5가지 암종 그리고 폐암 별도로 하나 총 6가지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건강보험료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이냐? 아닙니다. 또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관문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키포인트를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2017년 등록돼 있고 의료비 신청은 17, 18,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뭐 2020년에 되면 20년, 21년, 22년 이렇죠. 심사 과정은 한 2, 3주가 소요되는데 이게 약간 좀 걸립니다. 타 국가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타 지원급 선정 시 산정 방법이 연간 최대 지원금 빼기 타 지원금. 타 지원금이 내가 100만 원을 공제받았다. 근데 연간 최대 지원금 20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100만 원만 된다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저소득층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잘 없고 했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100만 원 빼더라도 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아픈데 뭔가 혜택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 거니까 요런 그 체크할 사항이 이건 좀 많은 항목이죠. 그래서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여기 이 항목에 다 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을 받아서 병원비의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